안녕하세요. 물리 손유옥 강사입니다. 오늘은 현대물리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현대물리에서 핵물리 파트입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꼼꼼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특별한 조건 없이 베타 입자라고 언급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베타 입자라고 하면 마이너스 베타 입자를 언급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베타 입자는 또는 그냥 베타 입자는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꼼꼼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마이너스 베타 입자라고 문제에서 정확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베타 입자라고 이렇게 언급하면 거의 무조건 마이너스 전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문제에서 핵반응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식을 분석해 보면 가끔씩 플러스 베타 입자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베타 입자는 플러스 전자니까 양전자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반응식을 풀 때에는 마이너스 전자인지 플러스 전자인지 식을 보시면서 조심해서 풀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 강의 프린트 16회에 37페이지에 변리사 기출문제 1번이 있습니다. 다음은 핵반응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아무 말 없이 베타 분계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이거는 문제 오류가 아니라 출제 오류가 아니라 베타 분계라고 뜬금없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베타 분계, 베타 입자이고, 마이너스 베타 입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전자겠죠. 그래서 이거를 양전자인지 음전자인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아무 말 없이 베타 분계라고 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이제 피트 기출문제, MDP 기출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2번. 다음은 방사성 가나다가 방출되는 핵반응식이다. 그러고 나서 특별한 언급이 없죠. 그러면은 핵반응식 문제를 풀 때는 플러스 베타 입자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베타 입자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식 3번을 보면은 중성미자가 방출됐죠. 그러면 중성미자 앞에는 무조건 베타 입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베타 입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 입자가 방출될 때는 앞에 중성미자가 방출될 때는 항상 베타 입자가 같이 방출된다. 요거는 이제 지식으로 제가 외우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지식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중성미자 앞에는 베타 입자가 있다. 그 다음에 식을 분석해 보면 이렇죠. 자, 핵반응식을 완성해 보면 18, 18이니까 앞에 0입니다. 이거를 질량수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18하고 18하면 0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9하고 8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그렇게 해서 플러스 1을 맞춰주시면 질량수가 없고 전하량이 양전하인 입자는 전자밖에 없죠. 그런데 전하량이 플러스니까 양전자가 문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방출되는 입자는 플러스 베타 입자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반응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느 게 답인지 모르니까, 또는 플러스 전자인지 마이너스 전자인지 양전자인지 음전자인지 모르니까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셀프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풀어놓은 문제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핵반응식이라서 다음은 방사성 원자핵이 방사성 가나다를 방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핵반응식은 꼼꼼히 분석하시면서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질량수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4고요. 그쵸? 4 더하기 222 하면 226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입니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을 계산하면 2면 맞습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고 요거는 알파 입자라고 부르고, 알파 입자는 플러스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된 플러스 전하량을 가진 입자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을 읽어볼게요. 14, 6, 14, 7. 그러면 여기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추가가 안 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얘가 수능 기출문제인데 그래도 문제 없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자, 수능 기출문제는 엄밀해야 되죠. 굉장히 민감해서 엄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미자가 빠졌어도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전자가 방출이 됐네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언급 없이 베타 입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뜬 네온 입자가 안정화됐대요. 그래서 질량수도 같고 전하량도 같습니다. 그러면 0, 0이죠. 그러면 감마선이라서 감마 입자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전자기파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이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쪽으로 실험을 해서 여기서 출발시켰대요. 알파, 베타, 감마선을 여기서 출발을 시켰대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선을 출발시켰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끌리는 입자는 당연히 플러스 전하량을 가진 이렇게 플러스 전하량을 2개나 가지고 있죠. 플러스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당겨지고요. 그래서 얘는 알파 입자가 당겨지고, 알파 입자는 가가 당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입자를 가진 것은 베타 입자죠. 그래서 베타 입자는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당겨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나가 당겨지는 것이고, 양쪽에서 전기를 제공했지만 무조건 직진하는 거는 전자기파는 전하량이 없으니까 무조건 직진하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감마선이고, 그 다음에 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의 경로로 오른 것은, 그러면 가나다의 경로로 오른 것은 가는 A로 가고,
그 다음에 나는 C로 가고, 그 다음에 다는 직진하겠죠. 그래서 다는 직진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요거는 수능 기출 문제인데 거의 모든 교재에서 샘플 문제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해 놓으시고요. 변리사 쪽에서도 유사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지는 않을 건데 제 프린트에 기본반 16번 프린트의 페이지 40페이지에 자, 유명한 문제가 하나 실려 있어요. 우라늄이 여러 번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거쳐서 납이되었다. 납이되기까지 몇 번의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가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한 언급 없이 베타 붕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플러스 전자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런 식으로 베타 붕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전자라고 해서 0, 마이너스 1, 2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변리사 기출문제가 있죠. 자, 반감기가 1.41 곱하기 10의 16승인 TH가 X번의 알파 붕괴와 Y번의 베타 마이너스 붕괴. 얘는 문제가 좀 철저하게 나왔네요. 베타 마이너스 붕괴. 그러면 당연히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0, 마이너스 1, 2.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